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오늘 거 받으셨는데, 시험급이 이제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는 이제 푸는 거를 이제 같이 도와드리면서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교재로 가시면 어디를 같이 하냐면, 표지 가시면은 91페이지를 같이 해요. 9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91페이지로 가시면은, 수요함수와 수요곡선 하차를 맞죠, 그죠? 여기 들어가고 하죠. 근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에요? 91페이지 맞지 않나요? 맞죠, 그죠? 오전하고 약간 다르고, 오후는 이제 90페이지까지 했었고, 91페이지 가시면은, 이번에 수요함수와 수요곡선이라는 게 있죠. 여기인데 이제 가장 유력한 게, 밑에 양가로 4번을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네. 여기다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알려면 맨 위에 가시면은 수요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함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게 종속,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게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이외에 해당 지화의 가격이 파란 색깔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게 거기 보시면 수요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밑에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여기 이제 설명하겠는데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는 거의 뭐 그 90%인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럼 차이점은 얘는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 지화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니까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이에요.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수요 곡선은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향한 곡선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200원이었을 때는 2개를 수요하겠다. 자, 300원을 올리게 되면 양을 늘리겠어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사죠. 300원이면 더 많이 사, 100원이면 더 많이 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 때문에 이게 변하는 거죠? 가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 했었으니까, 자, 따라서 수요량, 자, 따라서 점의 이동, 점의 이동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은 곡선상에 뭐의 이동이 됩니까? 점의 이동. 이렇게 점의 이동해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곡선상에 이렇게 하향했다 그러고, 가격이 오르면 어떻죠?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이것도 그냥요,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 그럼 곡선상이 점이 상향 이동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은 생긴 모양이 우측으로 올라갔어요, 우측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우상향, 우하향, 우측으로 하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모습이 우측으로 하향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수요 법칙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격이 하락하면은, 자, 우리가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걸로 갈게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사요, 수요량을 줄여요. 줄이죠. 그러면 요게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 그래서 반비례 관계고 마이너스 역의 관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냥입니까? 가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가격, 단위당 가격, 임대료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고 단위당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다? 반비례. 그러면 그 점들을 무수한 점들 연결한 게 수요 곡선이라면 수요 곡선이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수요량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요, 그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예요. 자, 곡선 자체입니까? 곡선상이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 찾으셨어요? 넘겨보세요. 넘기지만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자, 수요의 변화를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제 순서가 있는데 책의 순서가 넘겨보시면은 제가 94페이지로 가시면은 94페이지에 맨 밑에 가시면 참고학습을 보시면 수요법칙과 가격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걸 이제 연결시킬게요. 원래 이제 요게 그 다음에 들어와야지 내용이 맞거든요. 그럼 수요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지는 게 무슨 법칙이다? 수요법칙이고 가격효과에 의해서 그래요. 그럼 교수님 뭐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밑에 보시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라는 단어가 있나? 요걸 묶어보세요.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거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무슨 법칙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가격효과, 가격효과를 우리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소득효과. 그래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합한 게, 이 가격효과인데, 제가 아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같아요? 달라요? 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반대로 낼 수 있죠. 그죠? 보신다면, 자, 여기 설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게요.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면 A 재화가 비싸면 B를 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갑돌이가 만약에 지금 1,000원이 있어요. 구매력이. 그럼 1,000원을 가지고 써야 돼요. 그럼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면 그 재화가 어때요? 성질이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A 재화와 B 재화가 있다고 우리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대체제라는 건 항상 이제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도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100원에서 10개를 구입해요. 1,000원이니까. 그 다음에 얘도 100원에 10개를 구입한다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같은 효과예요? 다른 효과예요? 다른 효과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자,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요, 양을 늘리겠어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우리가 가격효과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을 늘린다, 수요량을 줄인다. 줄여요. 그럼 5개만큼 줄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갖고 이제 설명하는데, 자, 요 소득효과는, 자, 따라해보세요. 한 재화만 등장한다. A 재화만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A 재화만 등장해서 두 재화가 등장한다. 한 재화만 등장한다. 한 재화만 등장하고 실질 소득에 대한 변화가 나와요. 변화가. 그러면은 A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이 늘어날까요?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할까요? 그럼 수요를 더 줄일 수밖에 없죠. 수요를 줄였어요. 수요를 줄여서 2개를 줄였다. 이건 대체효과다 그러면 돼요. 이건 소득효과라 그래야 돼요. 소득효과죠. 맞아요. 그 소득효과는, 자, 따라서 한 재화만 나온다. 실질 소득 변화가 나온다. 그럼 2가지 재화가 등장했어요. 하나의 재화가 등장했어요. 그럼 이거 무슨 효과다? 소득효과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근데 대체효과는 2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몇 가지 재화가 등장한다? 2가지. 아까는 제가 A 재화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대체효과는 하나의 재화가 등장한다, 2가지 재화가 등장한다. 2가지 재화가 등장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하나의 재화만 등장하고 소득만 물어봤죠? 근데 이제 얘는 2가지 재화가 나와서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건 100원이에요? 200원이에요? 이건 100원이죠. 그러면 B 재화가 상대적으로 비싸졌어요? 얘가 싸졌어요? 싸졌죠. 아니, 얘가 가격이 아까 100원이었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얘가 200원이고 얘가 100원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가격이 비싸졌다, 싸졌다, 싸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상대적 가격이 하락했다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비싼 거 사겠어요? 싼 걸 많이 사겠어요? 그럼 비재화를 많이 사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A를 늘리겠어요? A는 줄이겠어요? 줄이고 비재화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죠?
그럼 요거는 무슨 효과로 보셔야 되죠? 대체 효과예요. 그죠? 그럼 대체 효과는 하나의 재화가 등장합니까? 두 재화가 등장합니까?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이거 이해 가셨어?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하나의 재화가 등장해, 비재화, 다른 재화가 등장해. 요거 다른 재화가 등장할 때는 소득 효과 찍으셔야 돼, 대체 효과 찍으셔야 돼, 재효과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재화가 두 가지 이상이 등장한다. 지금 책 보고 계셔요? 그럼 소득 효과는 여러 가지, 자, 두 가지 이상이에요. 하나의 재화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열등제보다는 정상제로 쪽으로 갑니다. 그죠? 소득이 늘어나면 더 양을 늘리니까 3번만 보세요. 4번 지우세요. 4번은 안 나오고 2, 3번만 보세요. 2, 3번. 그럼 소득 효과는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한다. 하나의 재화만 등장한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 소득이 감소하죠. 그럼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는 대체 효과 찍으셔야 돼요. 소득 효과 찍으셔야 돼요. 소득 효과 찍으시고 대체 효과는 해당 재화만 나옵니까? 대체 재화라는 게 나옵니까? 그럼 두 가지 재화가 등장했나요? 이거 나오면 소득 효과 찍으셔야 돼요. 대체 효과 찍으셔야 돼요. 대체 효과 찍으셔야 돼요. 이것만 키는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A 재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상대편에 있는 대체재에 대한 수요 가격이 싸지죠. 그럼 수요를 늘리고 내 걸 줄였다는 것은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이제 바꿔내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셔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보는데, 넘겨보세요. 그럼 제가 아까 92페이지로 가시면은, 92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에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자, 얘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점이 이동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점이 아니죠, 그죠? 뭐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유력해요. 거의 뭐 100%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은 수요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그러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요거는 자, 해당 부동산에 얘가 아파트라면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의 변화예요. 이외의 변화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따라서 가격은 일정하다. 가격은 일정하고 다른 게 바뀌어요. 가격은 바뀐다, 가격은 일정하다.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요인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어머어머, 이건 그냥이야, 곡선 자체 이동이야. 곡선상의 점 이동이 아니죠, 그죠? 자체 이동이어서. 자,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에서 요거는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 이동입니까? 곡선상의 점 이동이고, 곡선상의 점이 이동이고. 자, 만약에 1, 2, 3 수요량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때 수요자는 금리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만 더 늘리죠. 또 기분이 좀 우측이니까. 그럼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수요를 감소시키겠어요? 수요를 증가시키겠어요? 좌측으로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이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떴어요, 우리 시험 문제. 자, 얘는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내려가거나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얘가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곡선 자체 이동이다. 자체 이동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게, 그럼 수요 곡선이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이동을 했습니까? 이동을 하면서, 자, 보세요. 잘 하셔야 돼요. 우측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우측으로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따라서 우상향 이동.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우상향 이동까지 가셔야 되고, 우상향 이동하고요. 상향 이동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를 줄이겠죠. 금리가 인상하면. 그럼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를 증가시킵니까? 수요를 감소시킵니까? 그럼 우측이겠어요? 좌측이겠어요? 그럼 좌측으로 어떻게 된다? 자세히 보세요.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따라서 좌하향 이동, 좌하향 이동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좌하향 이동. 그래서 빨리
공인중개사를 빨리 따야 되는 게 그냥입니까?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측 좌측만 나오는데 우상향과 좌향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책을 보세요. 파란 색깔. 92페이지에 수요 위반의 파란 색깔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얘는 가격이 일정할 때 가격이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해서 곡선 상의 점유 이동이나 곡선 자체 이동이다. 자체 이동이 되겠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해당 부동산 수요에 대한 결정 요인인데, 자, 양가로 1번은 제목이 그냥입니까? 해당 재화입니까? 그럼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를 하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수요 법칙의 예외가 가수요가 있다라는 단어가 있나? 자, 가수요는 실수예요. 말 그대로 가짜 수요예요. 자, 살 의사는 없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거기 보시면은 미래 가격이 인상될 걸 예상하니까 오히려 수요를 더 증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파란 색깔을 한번 보세요. 가격이 상승 예상은 현재 가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이외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야, 향후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해요. 그럼 더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겠습니까? 사야겠죠. 그러면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가격이 상승했어요. 상승할 걸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죠. 그럼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소득 수준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죠? 소득 수준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또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소득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바뀌면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두 가지 재화를 말씀드렸어요. 자, 수요량을 늘리는 게 있고 수요량을 줄이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재와 열등재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자, 갑니다.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정상재를 우등재라고 그래요. 우등재. 이게 열등재예요. 그 우등재하고 열등 중에서 어떤 재화가 더 좋을까요? 우리가 버스도 우등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등제가 좋은 거예요? 우등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열등반하고 우등반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 무슨 반이셨어요? 자, 맨날 속아요, 맨날. 그죠? 맨날 처음에 우등반이었다가 모의고사 어려웠다 점수 안 나올 저 열등반이었어 그러는데,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제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등제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등제가 만약에 신차다, 그 다음에 열등제가 중고차라 그러면 소득이 많아지면은 중고차 뽑겠어요? 신차 뽑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래서 정상재라는 거죠. 그런가요? 열등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선호하거든요. 그럼 소득이 낮을 때는 수요량을 더 늘리겠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중고차를 안 뽑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정상제는 요게 따라해보세요. 같은 방향. 자, 같은 방향이에요. 얘는 반대 방향이에요. 이걸 아셔야 소득 탄력성에 가서 우리가 응용하거든요.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세요? 93페이지 하고 있어요. 소득 수준. 그럼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무슨 방향? 같은 방향. 열등제는 소득과 수요가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타부동산의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죠. 그러면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대체제라는 게 있나요? 대체제는 그냥이니까 경쟁적인 겁니까? 자,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죠. 그래서 만약에 커피가 비싸면 녹차 사 먹고 아파트가 비싸면 오피스 사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넘기시면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보완제 찾으셨어? 이건 커피와 설탕을 얘기를 해요. 그럼 커피와 설탕은 함께 있을 때 그냥입니까? 효용이 커집니까? 경쟁 관계예요? 좀 공생 관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화라는 거죠. 아시겠죠? 독립제는 커피에 설탕 타먹지 소금 타먹진 않죠.
어떤 애 같은, 저는 소금 타먹고 난 쓰러졌어. 그럼 이 두 가지 재화는 이 커피와 소금은 전혀 상관이 있다, 관련이 안 된다. 안 돼서 아무 상관이 없으면 독립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뭐가 시험에도 나오냐 도대체 들어보세요. 자, 얘는 이제 핵심을 제가 얘기할게. 기억하고 이걸 본다. 자, 이렇게 그냥 가자. 아까 대체제하고 무슨 제가 있었죠? 보완제가 있었죠. 그죠? 마음 편안하게 가보세요.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제화예요. 그럼 어떻게 좀 경쟁 관계고 얘가 비싸면 내 걸 사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포환제는 아까 어떻게 돼요? 커피에 설탕 타먹죠. 그럼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어라는 얘기죠. 그걸 머릿속에 두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은, 자, 그냥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그럼 내가 있는데 다른 게 대체제와 보완제가 될 수도 있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자 가겠습니다. 일단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파트니까 요건 이제 거기 책에 있는 거 말고 제가 의미대로 할게요. 만약에 빌라랑 아파트가 시험 문제 대체 관계라고 주어져요. 무슨 관계라고 주어준다? 대체 관계랑 꼭 주어지고,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제어예요. 그럼 빌라가 비싸면 아파트 살 수 있죠. 그렇게 머릿속에 두시란 말이에요. 이게 대체제 보완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얘가 시험 문제 100%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데가 얘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제어예요. 얘가 비싸면 얘 사면 되죠. 얘기 좀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사시겠어요? 아파트 사시겠어요? 아파트 사겠죠. 대체제 가격이 비싸지니까. 내 말이 맞나요?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감소한다, 수요량이 증가한다, 증가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빌라 가격이 오르면 빌라의 수요량은 늘어날까요? 수요량은 감소를 할까요? 감소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인 게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제어예요. 그럼 얘를 줄이고 얘를 늘린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제목이 뭐죠? 제목이 그냥입니까? 다른 부동산의 가격입니까? 그럼 대체제 가격과 보완제 가격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제어예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게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 있어요? 같은 방향이 있어요?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보완제는 더 공생관계여서 도움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커피에 설탕을 타 먹으니까 서로 그냥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죠. 그러면 설탕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려고 그래요. 그럼 설탕 수요량을 늘리려면 보완제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커피도 늘어나야 됩니까? 커피도 늘어나야 되죠. 그런가요? 커피가 늘어나야지 설탕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커피에 대한 수요량이 늘으려면 커피에 대한 가격이 상승해야 돼요? 오히려, 자, 우리가 얘가 늘어나려면 얘 가격이 상승해야 돼요? 오히려 하락해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자, 할게요.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제어예요. 그럼 비싸면 얘 산다는 거 이해 갔나? 근데 보완제는 그냥입니까? 서로 도움을 줍니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내게 늘어나려면 얘도 늘어나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오히려 가격이 어떻게 되죠? 내려가야지만 내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그럼 보완제 가격과 얘는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갈게요. 지금 93페이지 보고 계셔요? 밑에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와 같은 용도상 그냥이에요. 얘네들은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라고 돼 있죠? 대체제.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C 결론적으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무슨 관계라고 주어진다고 항상? 대체 관계라고 주어졌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를 안 사고 대체 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수가 늘어나죠? 그런가요? 그럼 이건 대체제 가격이 상승이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자, 보완제는 A, 커피에 프림 타먹죠. 그럼 그냥입니까? 같이 사용했을 때 더 효용을 증가시킵니까? 그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특별한 용도가 사용됐을 때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와 같이 용도상의 이치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건 따라서 보완관계. 보완관계는 경쟁관계예요. 서로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가격이 떨어져야 얘도 늘리고 나도 늘리겠죠? 그럼 보완관계에 있을 때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 수요량만 감소합니까? 건물의 수요량도 감소합니까? 같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립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독립제는 서로 관련이 안 되는 제와요. 독립제. 자, 커피와 소금은 관련이 되어 전혀 안 돼요. 그럼 커피의 가격에 소금의 영향을 안 주겠죠. 그럼 커피 가격을 상승시키더라도 소금은 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럼 수요량이 그냥입니까? 수요량이 불변입니까? 그때 이건 무슨 문제? 독립제라는 거죠. 찾으셨어요? 그 두 제의 가격과 수요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없으면 독립제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자, 편법도 있긴 해요. 근데 편법을 이용하지 말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냥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야. 그럼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라는 대화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비싸면 내게 늘어나지? 그러면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같은 방향인 거죠. 근데 보완제는 그냥입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그러면 내 설탕을 늘리려면 그냥 돼요? 커피를 늘려야 돼요. 그럼 커피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야 되죠. 보완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게 내 걸 더 늘리게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커피와 소금은 전혀 독립되는 것은 관련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커피 가격과는 얘는 상관이 있다? 전혀 없다. 없기 때문에 반응이 제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껌이야. 기타 요인이 있어요. 기타 요인? 너 상식이야, 상식.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를 해요. 아파트 광고나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늘어난다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죠. 조세 정책은 어떻게 돼요? 세금을 인상시키는 게 좋아요? 인하시키는 게 좋아요? 인상시키면은 수요를 안 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금리는 어떻게 돼요?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 수요를 더 증가시키겠죠? 요거 위주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업그레이드를 하겠는데, 보세요. 오늘 프린터 다 받으셨어요? 그럼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스타트, 1번. 1번이 맞나 틀리나? 자, 가볼게요.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수요곡선 이동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 짚어보세요. 그냥니까 수요곡선이 이동을 했으니까. 이동을 했죠. 지금 보고 있어요? 수요량이 변한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셔야 돼요? 수요량이 변화요? 수요이 변화요? 수요이 변화를 표시해야 되죠. 이해 가셨죠? 거기다 이제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치면, 자, 여러분들, 얘는 그냥니까 동그라미가 붙었으니까. 붙었죠? 이 보고 계셔요? 얘는 동그라미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 되는 거죠. 곡선상이. 맞죠? 어떤 것 같더니 라면을 굉장히 잘해요. 언니 수요량의 변화가 뭐야? 점의 이동이야. 그런 거예요. 뭔데? 몰라 이씨. 그런데 이 점의 이동은 뭐 때문에 바뀌었다 그러셔야 돼요. 가격 때문에 바뀐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 그럼 점의 이동이야? 곡선 자체 이동이야? 자체 이동이죠. 이해하셨어요?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가격 이외예요. 그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오지선다에서 자, 약간 업그레이드 하는데 얘는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 따라서 아파트 가격. 그럼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나요? 굉장히 다른 요인이 많나요? 많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소득은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당연하죠. 그죠? 맞나요? 근데 얘네들도 가격이 들어가요. 그죠? 가격이 들어가는데, 자, 따라서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자, 이건 해당 부동산의 가격입니까? 이건 다른 부동산의 가격입니까?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커피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이해가셨어? 그럼 요거는 가격이야?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고, 가격이 상승했어요? 상승할 걸 예상을 해요. 그럼 이건 가격이다? 이것도 가격 이외다? 이외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오른쪽 가볼게요. 95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제가 기억 속에는 양가로 2번은 저번 주에 한 것 같아요. 했었죠? 95페이지 양가로 2번 실질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 저번에 했었어요? 분위기 앉아 다시 할게요. 자, 실질적 수요는, 나보세요. 유효 수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구매력도 동반해야 돼요. 동반하고. 잠재 수요는 무주택 서민들은 살 의사인데 살 능력이 없죠. 저소득에 대한 수요는 잠재 수요라고 하거든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볼게요. 만약에 수요자가 각각 한 명이 2개 샀어, 또 한 명이 3개 샀어, 합치면 5개가 되겠죠. 찾았어?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수평적 결합.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양을 합친 거예요. 자, 따라서 양을 합쳤다. 분위기 앉아서 다시 할게. 자, 이게 원래는 그래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들어볼게요. 다시 가볼게요. 자, 잘못했어요 제가. 자,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 수요를 합친 거예요. 그죠? 개인 합쳐서 전체 수요가 되는 거죠. 시장 수요가.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원래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굉장히 헷갈려 죽겠는데 여기 이렇게 있다가 보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수평적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얘는 좀 가파르고 얘가 더 가파르고 얘가 더 완만해요. 자, 우리가 오늘 탄력성을 갈 건데 탄력성은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자극은 틀려요? 강의하는 자극은 같아요? 개인적인 반응은 다르죠. 그래서 자극을 줘서 반응을 보는 게 탄력적이에요. 분명히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극을 똑같이 줘서 이렇게 줘서 반응을 봐요. 자, 그러면은 가격이 수요자들은 하락하게 되면 수요를 안 늘리겠어요? 수요를 더 늘리겠어요? 늘리죠. 그럼 얘가 2개 늘리고 얘가 3개 늘렸어요. 합치면 5개인가요? 너 어려운 거 얘기 안 해요? 맞아요? 그럼 요거는 요 가격을 합친 겁니까? 요 양을 합친 겁니까? 그래서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합계라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수직이다, 수평적이다. 수평적 합계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수평적 합계. 수평적 합계. 그러면은 그냥 미치겠다. 이거 그냥 더 늘렸죠? 따라서 탄력적이다. 가파르겠어요? 더 완만하겠어요? 완만하겠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수평적만 나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가격을 합쳤나요? 양을 합쳤나요? 수직적으로 합친 게 아니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수직적 결합이다, 수평적 결합이다. 양을 합쳤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까지만 볼게요. 양가로 4번서부터는 안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3, 4월 달에 제가 빼겠고. 자, 3번도 이제 가끔 가다가 뜨는 건데,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의미만. 자, 들어갈게요. 느낌만 오시면 돼요, 느낌만. 자, 소비자도 수요하지만 생산자도 수요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비자 수요와 생산자 수요를 얘기하는데, 소비자는 본원적 수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본원적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 본원적. 이 본원적이라는 것은 본래 원에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수요라고 하고, 파생적인 것은 본원적 수요가 있어서 따라가는 수요가 파생적 수요예요. 파생적 수요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간접 수요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빵집 가셔서 밀가루 사세요? 빵을 사세요? 빵집 아저씨는 밀가루 사야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빵을 사신 건, 자, 따라서 본래 원했다. 자, 따라서 본래 원했다. 본래 원해서 자기가 산 거죠. 그럼 따라서 직접 수요. 그럼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산 거죠. 그런가요? 근데 빵집 아저씨는 밀가루 샀어요? 빵을 샀어요? 뭘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높아지니까 얘도 수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파생적 수요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직접 밀가루를 드시려고 샀나요?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샀나요? 그럼 간접적으로 원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건설회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택지를 사세요? 주택을 사세요? 근데 건설회사는 택지가 필요하죠? 그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본원 쪽 수요는 주택에 대한 수요예요. 그럼 내가 주택을 산 건 그냥요, 직접 원했어요. 그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최종 상품에 대한 수요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 수요가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건설회사가 또 어떻게 돼요? 만들죠. 그럼 그냥이 돼요? 택지를 사야 돼요. 생산 요소가 택지거든요. 수요가 그냥이다. 이건 파생되는 수요다. 본원 쪽가 있으면 파생적인 수요가 간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의미만 가지고 유보서부터는 보지 마세요. 유보서부터 다음 수요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3, 4월 달에 빼겠고, 몰라서 빼는 게 아니라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의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부동산은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하고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죠? 볼펜은 싼데 부동산은 그냥이요, 고가예요. 그럼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시장의 참여자가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 결정 시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석이 요구되고, 투자재로서 이제 성격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절차상 중개업자의 개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적 특성이 인해서 추상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펜 살 때는 등기한다는 얘기는 안 하죠.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4번은 탄력성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박스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나중에 제가 3, 4월 달인지 하고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적으니까, 오른쪽에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가는데 제가 제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책 위주 말고 101페이지로 가볼게요. 이 순서가 있거든요. 101페이지 가시면 다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강사마다 101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공급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제 수요를 배우셔야 돼요? 공급을 배우셔야 돼요? 공급을 배워야 되죠. 그죠? 공급에 대한 정의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공급입니다. 공급은 사는 쪽이에요? 공급은 파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죠. 그래서 파는 쪽이다. 자, 공급의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럼 판매자가 이 칠판 주개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자, 이 칠판 주개를 10,000개 생산하는데요. 많이 생산합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기간에 따라 틀리죠. 1년인지 한 달인지를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일정 기간, 유량. 저번에 기억나시죠? 수요공급은 되게 일반적으로 유량의 개념을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이라는 걸 명시해야 되고요. 기간 동안이다. 그럼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 이렇게 잡으시고요. 저량의 개념도 있지만 유량이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칠판 주개를 사려고 한다면 판매된 게 중요합니까? 앞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합니까? 판매된 거는 여러분들의 수요 공급이 아니죠.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것은 아직 팔았어요? 아직 안 팔았어요? 아직은 일이 벌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우리 계획된, 의도된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의도된. 자, 그렇다면은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이건 뭐냐면 아직 판매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일이 벌어지기 전이죠. 그럼 사후적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면 팔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팔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판매력을 얘기합니다. 판매력. 자, 그러면은 이걸 따라해 보세요. 유효 공급.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칠판 주개는, 자, 공장이 없어야 돼요? 공장이 있어야 돼요? 창고도 있어야겠죠? 트럭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펜 들어보세요. 자, 101페이지 보고 있나요? 자, 공급이란 부동산 공급자가 일정 시점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매도했어요? 매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욕구가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 가시면 제가 아까 부동산 공급량은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유량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량은 실제로 매도된 양입니까? 매도하고자 하는 겁니까?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이고, 부동산 공급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생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럼 아까 유효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건설회사만 신규에 대한 물량만 있어요? 기존 주택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아파트를 매도해다 팔 수도 있죠. 그럼 내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을 통한 공급은 물론 기존 건물의 임대 또는 부동산 공급도 공급자에 안 속해요? 속해요? 속한다는 거죠. 기존 건물의 임대업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급자가 매도하고자 하는 건 항상 수요나 공급이나 최대 수량은 맞는데,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실판 주계를 만드는 사람은 그냥입니까? 최소한 생산비는 건져야 됩니까? 그럼 그 수량을 매도하고자 하는 무슨 가격이죠? 최소 가격이죠.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공급 함수라는 거는 아까 똑같이 공급량이 종속 변수 영향을 받고요. 공급량을 영향하는 게 독립 변수여서 가격이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공급 법칙, 공급 곡선인데 밑에 4번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게 있나? 별표 3개 치세요. 아, 중요하다. 그래서 나도 이제 강의가 20년째야. 그래서 따라서 공급량의 변화. 양의 변화. 이제 이론이 생겼어. 이거 언제 적어? 자, 따라서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이해하셨습니까? 그 탄력성을 온 게 아니라 일로 온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것도 그냥요, 양이 붙었다, 안 붙었다의 차이점이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공급의 변화.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한 거. 자, 그렇다면은, 들어볼게요. 자, 공급량은 미리 가볼게요. 따라서 양이 붙었다. 점의 이동. 근데 공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점의 이동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자,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냥이야 가격이야. 가격. 그러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 곡선은 따라해 보세요. 우상향. 우측으로 올라가는 곡선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서플라이가 이제 공급이라는 거서 만약에 200원이었을 때는 공급자가 2개만 만들겠다. 300원이면 양을 줄이겠어요? 양을 더 늘리겠어요? 늘리고. 100원이면 양을 줄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면 그냥입니까? 양이 늘어납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양을 줄이죠? 그 다음에 비례관계. 비례관계고요. 수요법칙이고. 수요곡선은 우상향, 우측으로 올라가는 곡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에서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 거기 보시면 공급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어? 그럼 파란 색깔. 그럼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반비례, 비례. 찾으셨어요? 그럼 공급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이라는 거죠. 되셨죠? 그럼 자, 밑에 보시면은 미리 갔어. 공급량의 변화는 그냥이야 양이 붙었어. 자, 뭐의 이동이지?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 그런가요? 자, 이건 곡선 자체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점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죠? 이 보고 있어요? 이 곡선 자체입니까? 곡선 상입니까? 곡선 상에서 점이 이렇게 상향 이동했다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면 그냥입니까? 양을 줄입니까? 그럼 점이 일로 이동했죠? 그럼 곡선상의 점이 하향 이동했다는 말 표현을 써요. 그런가요? 근데 공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가격은 바뀐다, 가격은 일정하다. 다른 게 바뀌겠죠? 그래서 200원이었을 때. 그래서 공급곡선이 이렇게 움직여버려요. 자, 그러면 얘는 곡선상의 점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죠. 그럼 곡선 자체 이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도 똑같이 움직여요. 수요나 공급이나. 그럼 공급자도 금리가 높아야 됩니까? 금리가 인하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공급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럼 공급 인하는 공급이 감소합니까? 공급을 증가시킵니까? 증가시키죠.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우측이죠. 증가시키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다. 봐봐. 아까 항상 생각해 보세요. 아까 수요곡선은 아까 그냥입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된 거잖아요. 대답해봐. 요건 그냥이야? 우상향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자, 시험 문제가, 자, 따보세요. 이거는, 따보세요. 우하향. 우측으로 내려가는 이동을 해버려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따보세요. 우하향. 곡선이 우측으로 내려가는 곡선이 된다는 거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우측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하향으로 이동했다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하향. 우하향 이동. 근데 금리가 인상을 해요. 그럼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공급을 늘리겠어요? 공급을 감소시키겠어요? 그럼 좌측이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보세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따보세요. 좌상향 이동. 좌상향 이동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103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찾으셨어? 그래서 동일한 가격에서 공급량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책을 잘 썼긴 했는데, 자, 우측으로 이동한 거 다시 얘기할게. 자,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 따보세요. 우하향 이동. 그럼 곡선이 우측으로 올라간다, 곡선이 우측으로 내려간다. 내려간다는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지금 잘 보고 계셔요? 자, 좌측으로 갔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 곡선이 좌측으로 올라갑니까? 그러면 좌상향 이동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표현을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20년째 강의하다가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는, 자, 보세요. 요거는요, 자, 보세요. 자, 따보세요. 우상향하는 모양. 우측으로 올라가는 모양이지 곡선이 이동한 게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자, 이건 우상향으로 이동했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인가요? 모양이지 이동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측으로 그냥 했어요? 곡선이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서 우하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책에 지금 안 나온 것까지 제가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모험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옵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104페이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프린트의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2번 보고 계세요? 자, 도와드려 볼게요.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했다는 단어가 있나요?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프린트 2번. 3명 안 보고 계세요. 보셨어요? 자, 그러면 봐봐.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곡선이 자체로 이동했다는 것은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러면 가격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고치십시오. 가격 이외고, 자, 공급량의 변화를 얘기합니까? 공급의 변화를 얘기합니까? 공급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해설을 해놨으니까. 그럼 이제 다음 104페이지로 가셔서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갈 건데, 자, 이제 104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104페이지로 가셔서 거기에 3번에 부동산 공급의 결정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은 아까 수요량의 변화 기억나시죠? 가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양가로 2번이 제일 잘 나옵니다. 벼벼쳐 보세요. 자, 시험 문제는 수요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지금 몇 번이 제일 유력하다? 양가로 2번 찾으셨어? 이게 유력해요. 이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을 불러보세요.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은 들어보세요.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할 때는 토지가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고요. 노동력도 필요하죠. 노동력도 필요하고 자본도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을요, 자, 따라해보세요. 생산의 3요소. 그러니까 뭐냐면, 편하게 들어보세요. 이 칠판주기를 만들려면 그냥이 돼요. 재료를 사야 돼요. 이게 따라해보세요. 재료값. 재료값이 돼요. 그죠? 그럼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재료를 사와서 그걸 제가 생산하게 되거든요. 맞나요?
그럼 이게 재료값이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죠. 그런가요? 그럼 내가 주택을 생산하려면 그냥 이데요 토지가 필요해요. 그럼 이게 생산물의 가격입니까? 이건 재료값입니까? 이 물건을 만드는 재료값이라는 얘기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갔나요? 그러면 우리가 재료값이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죠.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투입되는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 편하게 가져 마음을. 이거 만들 때 그냥 이 재료가 필요해. 필요하지. 이것도 사야 될 거 아니야. 신용지 안 내려오는데. 이거 그냥 사람이 만들어. 그럼 임금도 줘야겠네. 이제 이해했네. 그냥 타인 돈을 빌리잖아요. 맞나요? 자, 이건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내 재료값을 얘기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토지 그냥이에요. 내가 사야 돼요. 그럼 토지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는 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주택 건설용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좋아요? 재료값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재료값이 떨어지는 게 좋죠. 오케이? 자, 노동자도 나한테 재료예요. 이걸 만들어주는 사람도 내가 돈이 나가잖아요. 그럼 노동자의 임금도 높아야 돼요? 하락하는 게 좋아요? 하락하는 게 좋고, 타인 돈도 나한테 들어온 거죠? 그럼 타인 자본이 나가게 되면은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우리가 건축 원자재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주택의 가격입니까? 재료값입니까? 재료값이지 주택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이거는 생산물의 가격이야? 생산 요소의 가격이야? 이거 재료값이니까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낮은 게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생산비를 얘기하거든요. 다음에 생산비.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은 재료값이니까 생산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상승하면 좋아요? 하락하는 게 좋아요? 상승하면 공급을 오히려 감소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술 진보라는 게 있죠. 자, 기술 진보는 기술이 퇴보해야 돼요? 기술이 진보가 돼야 돼요? 기술 수준이 높아져야 되죠? 공급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2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2번하고 3번. 자, 이게 생산 기술인데요. 자, 그러면 요것들은 재료값이 떨어지거나 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겁니까? 공급만 증가시키는 겁니까? 공급만 증가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건 수요에서 나와요? 공급에서만 나와요? 공급에서만 나오는 요인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리는 똑같아요. 금리는 수요자만 금리가 낮아야 돼요? 이 공급자도 낮아야 돼요? 똑같이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금리가 인상하는 게 좋아요? 금리가 인하하는 게 좋아요? 인하하는 게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조세는 어떻게 되죠? 세율이 인상해야 돼요? 인하해야 돼요? 인하해야 된다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연간제는요, 제가 안 해드리는 거는, 자,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는 공급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수요에서 대체제, 보완제가 중요했죠? 그래서 여기서 대체제, 보완제를 하면 수요가 흔들려요. 아예 잡지 마세요. 이해 가셨습니까? 대체제, 보완제는 따라서 수요만 나왔다. 공급에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온 거죠. 그런가요? 근데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거든요. 대체제, 보완제는 수요만 가세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오늘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쪽으로 돌렸냐면 탄력성을 배우는 것보다 수요를 배웠으니까 그냥입니까? 공급을 배워야 됩니까? 공급을 배워야 되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수요량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나 그냥입니까? 요거 양이 붙었습니까? 뭐의 이동이에요? 뭐의 변화입니까? 가격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다른 제와요, 해당 부동산,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제가 2번 문제를 풀었을 때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이 이동을 했죠. 그럼 이동했다는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공급 양이 변화해요, 공급이 변화해요. 공급의 변화는 얘기하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생산 요소 가격이나 기술 수준이 나왔다. 이건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를 움직이는 게 아니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생산물입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까? 이게 무슨 값이죠? 재료 값이에요. 내가 물건을 만들 때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